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비입니다. 오늘 살펴볼 시간 제품은 슈퍼미니프라 백수왕 고라이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간단히 이 제품이 등장했던 작품 백수왕 고라이온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태고부터 존재했던 거대 로봇 백수왕 고라이온은 자신의 강함에 취해 신에게 도전했다가 패배해 그 벌로 다섯으로 분해돼 알테오 행성에 봉인됩니다. 이후 긴 시간이 지난 뒤 우주 파일럿이었던 지구의 다섯 청년은 지구를 침략하러 왔던 가루라 대지국의 눈을 피해 알테오 행성에 찾아오게 되고, 알테오 행성의 공주 파라 공주의 부탁과 자신들의 고향 그리고 이 알테오 성을 시작으로 가루라 대제국을 물리치기 위해 다섯 청년은 다섯 영웅이 되어 고라이온에 올라타 반격을 개시합니다. 국내에서는 골라이온, 볼트론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소개되었고, 일본뿐만 아닌 미국으로도 건너가 굉장한 인기를 끌었던 작품 중 하나였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제품들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고라이온들을 모아봤습니다. 일단은 왼쪽부터 녹사자, 그리고 청사자, 흑사자, 황사자, 적사자가 되겠습니다. 야, 이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5호기가 전부 다 만나서 이제 고라이온으로 합체를 한다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소개는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하고 이제 1호기 흑사자부터 천천히 살펴볼까 합니다. 자, 그럼 먼저 1호기 흑사자부터 보도록 합시다. 흑사자, 네, 번개의 힘을 쓰고 있는 1호기입니다. 일단 검은색이 리더라는 게 약간 신기하긴 한데, 근데 그것도 고라이온의 매력 중 하나입니다. 일단 요 흑사자 같은 경우는 코간의 아키라가 탑승을 했는데, 참 독특했던 게 분명히 이 메인 컬러, 흑사자의 컬러는 검은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키라도 검은색 슈트를 입어야 될 것만 같은데, 예, 붉은색 슈트를 입더라고요. 이거는 대체 무엇인지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뭐 그 당시 감성이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흑사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메카 라이온들보다 조금 더 덩치가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고라이온의 메인이 되는 친구이다 보니까 전반적인 부분들을 전부 다 맡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뭐 또 당당히 1호기니까요. 이 정도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그죠? 코 부분을 중심으로 은색 부분은 C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위쪽 부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도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마감 처리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 진짜 아쉬웠어요. 그리고 가동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족보행 로봇이다 보니까 이렇게 쫙쫙 다리를 막 하고 펴가지고 이제 달려가는 듯한 그런 포즈로는 충분히 재현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동 포인트가 나름 크게 가동하는 친구이다 보니까 사족보행을 할 수 있는 친구들로서 취해줄 수 있는 액션 포즈는 나름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대신 이제 양옆으로 이렇게 막 벌렸을 때는 접지 자체가 이렇게 막 돌아가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어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포인트만 제외한다면은 일단 흑사자의 느낌은 굉장히 잘 살려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흑사자의 개인 무장이 있죠. 양옆에 있는 이 조인트 부분을 앞쪽으로 전개를 시켜주신 다음에 블랙 캐논을 하나씩 달아주면 됩니다. 블랙 캐논. 자, 이렇게 양쪽에 블랙 캐논을 달아줬고요. 이제 요 입부분에다가 또 블랙 소드를 끼워줄 수 있습니다. 블랙 소드는 그냥 입에다 물리고서 입을 닫아주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장비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메카 라이온들이 개별 전투를 했을 때 사용했던 그런 무장들이다 보니까 뭐 이런 파츠들도 있다라는 것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에 볼 친구가 이제 적사자 그리고 녹사자입니다. 일단은 이 두 친구는 전부 다 2호기, 3호기라고 달려있고요. 양쪽 다 8이 되는 친구죠. 이 적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쿠로간의 이사무라는 친구가 탑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녹사자는 스즈이시 히로시라는 친구가 탑승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적사자가 리더가 될 법한데 리더는 흑사자였죠. 굉장히 신기했던 부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친구 같은 경우는 외형 자체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방금 전에 살펴봤던 흑사자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사이즈가 작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애초에 뭐 흑사자가 덩치가 한 덩치 했던 친구이다 보니까 그러긴 합니다만 정말 굉장히 왜소해진 그런 적사자와 녹사자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사자의 경우에는 비교적 직선의 형태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선의 형태이다 보니까 위쪽을 보더라도 직사각형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고요. 목 부분까지도 직선의 모습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 녹사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굴곡진, 곡선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라는 뜻이겠죠. 뭐 이제 속성도 속성이지만 외형의 모습에서도 약간씩 다른 그런 두 친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보면은 어딘가 좀 비슷해 보이긴 한데 하면서도 약간씩, 정말 약간씩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면에서 봤을 때는 그냥 똑같은 그런 얼굴인데 말이죠. 그리고 두 친구 모두 가동성은 비슷비슷합니다. 볼 조인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움직여줄 수 있다라는 정도는 당연히 가능하고요. 뭐 이렇게 점프하는 그런 형태로도 충분히 가동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자체 허리 가동을 사용해서 앉아서 대기하는 형태로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가동성 하나만큼은 이 두 친구가 참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앞서 살펴봤던 흑사자와 동일하게 이 친구도 무장이 있겠죠. 개별 무장이 있습니다. 먼저 왼쪽에다가 레이저 캐논을 달아주고요. 그 반대편에다가 그린 나이프도 장착을 시켜줍시다. 자, 이렇게 하면은 두 개의 무장이 장착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다가 마지막 그린 나이프도 입에다가 물려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완전 무장한 녹사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름 괜찮죠? 이렇게 무장을 물고서 전투하러 간다라는 요 느낌, 괜찮은 것 같아요. 적사자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적사자 같은 경우는 은근히 좀 독특한 무장을 쓰더라고요. 입을 열어서 안쪽에다가 물려주고요. 왼쪽 어깨에는 레드 레이저를 끼워주고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마그마 미사일을 장착을 시켜줍시다. 이렇게 하면은 적사자도 완벽하게 무장을 쥔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적사자, 녹사자 전부 다 목 가동이 있습니다. 목을 위아래로 움직여줄 수 있는 가동 포인트가 있고요. 양 옆으로도 당연히 가동하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고개를 굉장히 자유롭게 시선 처리를 해줄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친구들 은근히 실이 많이 붙습니다. 지금 현재 얼굴 쪽에 보이시는 흰색 부분과 코 부분, 귀 부분, 눈 부분은 전부 다 실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붙어요. 그리고 이제 등번호도 실로 되어 있고요. 그 외적 부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일단 얼굴 부분에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 부분 주의하셔서 스티커 붙이시길 바래요. 자, 그럼 이어서 청사자, 황사자 조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자의 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시로간의 타카시였다가 모종의 음모로 인해서 파라 공주가 탑승하게 되었죠. 그리고 황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이도 츠요시라는 친구가 탑승을 했습니다. 청사자라는 이름답게 당연히 엘리멘트는 물입니다. 그래서 물 안쪽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죠. 대기라고 해야 되나? 살아간다고 이야기해야 되나? 어쨌든 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사자와 황사자 조합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거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적사자와 비교를 해보아도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적사자 말고도 이제 흑사자와 비교했을 때는 세로로 조금 더 길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사자와 황사자 같은 경우에는 나름 파츠가 은근히 쓰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일단 청사자 같은 경우에도 얼굴 부분에 스티커 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지금 보이시듯이 흰색 실 부분과 양쪽에 흰색, 붉은색, 노란색, 그리고 눈 부분, 머리 위쪽에 있는 하얀색 실까지 전부 다 실이 붙고요. 몸체 위쪽에 자리하고 있는 4번도 당연히 실이고, 등 뒤쪽에 있는 이 음박 호일 실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적인 부분은 그렇게 크게 실이 붙지는 않지만 역시 얼굴 쪽에 엄청나게 붙는다는 거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도 앞서 봤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다리 가동 영역 같은 경우에는 비슷비슷합니다. 어차피 이 파츠 자체가 결국에는 늘리고 줄이고의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가동 영역은 아까 보았던 적사자나 녹사자와 동일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봤던 모든 친구들은 이렇게 볼 조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합도 간단하고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크게 가동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목의 가동 같은 경우에는 회전 크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위쪽으로 굉장히 크게 들어 올려지는 거, 그리고 아래쪽으로도 크게 내려질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청사자 쪽에도 무장을 한번 물려봐야겠죠. 먼저 이쪽 아이스 미사일을 오른쪽 발에다가 먼저 달아주고요. 그리고
작살 미사일로 하여금 왼쪽 다리에 달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을 벌려서 안쪽에 블루 소드를 장착을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 완전 풀무장의 청사자가 완성이 됩니다. 어떤가요? 작중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 조금 닮아있나요? 자, 그럼 이번에도 황사자에게 무장을 한번 물려줘야겠는데 그 전에 간단하게 스티커가 어디 붙었는지 살펴보고 갑시다. 스티커 같은 경우는 이 친구도 동일합니다. 눈 쪽, 그리고 정중앙을 가르는 코 부분과 양쪽 볼 부분에 있는 검은색, 흰색, 빨간색, 그리고 위쪽에 자리하고 있는 5번 실, 뒤쪽에 자리하고 있는 호일실도 당연히 붙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황사자의 무장 같은 경우에는 왼쪽 어깨에다가 썬더 지르를 이렇게 장착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반대편에다가 게틀링 미사일을 장비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은 또 뭐겠습니까? 네, 무장을 또 입에다가 물려줘야겠죠. 자, 옐로우 소드도 입에다가 물려주면은 완벽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완전 풀무장의 황사자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두 친구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친구가 조금 더 괜찮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역시 이쪽 청사자 쪽이 조금 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모든 메카 라이온들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렛츠 고 라이온 합체를 해야겠죠? 야, 드디어 합체입니다. 합체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먼저 모든 메카 라이온에 있는 무장들을 전부 다 제거를 해주시고요. 흑사자의 변형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앞쪽에 있는 다리를 전부 다 분해를 시켜줘야 됩니다. 네, 그냥 쭉 빼주시면 돼요. 앞쪽에 있는 관절 부분을 중심으로 그냥 파츠를 분리를 시켜주시고요. 다리 뒤쪽으로 해서 쫙쫙 늘려주세요. 쭉쭉 이렇게 쭉쭉 늘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등 쪽에 있는 날개 전부 다 펼쳐서 앞쪽으로 전개해서 양쪽으로 벌려주세요. 그리고 꼬리 당연히 수납하고요. 여기서 이제 다리가 되었던 이 파츠를 완벽히 반대편으로 돌려줍시다. 네, 완전히 돌려주세요. 완전히 돌려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몸체가 완성이 되죠. 몸체가 완성된 뒤에 이 날개 부분을 봤을 때 이렇게 딱 각도가 딱 하고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각도 잡을 일은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얼굴 턱 부분 있죠? 이 턱 부분을 잡고 아래쪽을 쭉 하고 내려주게 되면은 내부에 있는 얼굴 부분이 슬라이드가 되면서 살짝 내려옵니다. 이 얼굴을 잡고 아래쪽으로 확실하게 내려준 뒤에 그대로 머리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고라이언의 얼굴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양쪽에는 뿔, 전개, 짜잔.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고라이언의 몸체가 완성이 됩니다. 아참, 그리고 골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슬라이드 기믹이 있습니다. 이 기믹 써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리도 만들어줍시다. 다리는 청사자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자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있는 다리를 전부 다 빼줘야 됩니다. 네, 그냥 전부 다 빼주세요. 사실상 황사자도 똑같습니다. 네, 전부 다 그냥 빼주시면 됩니다. 전부 빼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머리도 빼줘야 됩니다. 머리까지 그냥 쭉 빼주세요. 이거 5개 전부 다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몸체만 남죠? 이 몸체는 이제 꼬리만 접어서 이 상태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지금 현재 오른쪽에 자리하고 있는 이 얼굴 파츠가 합체 파츠입니다. 그래서 이쪽보다는 훨씬 더 큰 모습이죠. 그래서 이 얼굴 파츠를 얼굴에 있던 자리에 끼워주시고요. 머리를 쭉 하고 올려줍니다. 자, 그러면 비율이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죠? 그리고 앞전에 다리를 전부 다 뺐는데 그 다리 부분에 끼워줄 수 있는 요 마개 파츠가 있습니다. 가장 큰 마개 파츠를 앞쪽에다가, 네, 앞쪽 다리에다가 끼워주시고요. 그리고 작은 파츠를 위쪽에다가 끼워주면 됩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하면은 4호기 변형 완료입니다. 자, 그럼 5호기도 똑같겠죠? 다리 전부 다 분해시키고 얼굴 파츠 새롭게 껴주고 머리 위로 올려주고 작은 파츠 위쪽으로 큰 파츠 아래쪽으로. 자, 이렇게만 해주면은 양쪽 다리가 완성이 됩니다. 이 양쪽 다리는 방금 전에 만들어뒀던 흑사자에 그대로 툭 하고 꽂아주시면 됩니다. 내부에는 이렇게 흑사자의 다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자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넣어서 툭 하고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대지에 서 있는 고라이언의 모습이 나올 수 있겠죠. 고라이언의 오른팔이 되어줄 적사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를 전부 분리시켜주세요. 마찬가지로 전부 분리를 시켜주시고요. 머리 부분도
이 목 부분 있죠? 목 부분을 중심으로 아예 그냥 비틀어서 빼주시면은 내부에 축관절 하나가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리된 적사자에게도 머리 파츠가 따로 있습니다. 머리 파츠 따로 끼워주시고요. 앞서서도 보셨듯이 이렇게 막은 파츠가 있습니다. 이 막은 파츠를 전부 다 자리에 맞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전부 다 막은 파츠를 열어주셨다면 연장 기믹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장 기믹으로 하여금 팔뚝을 만들어 주시고요. 위쪽에 있는 관절 파츠를 앞쪽으로 돌려주십시오. 그러면은 이렇게 팔꿈치가 나왔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고라이온의 오른팔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적사자와 동일한 포지션에 있었던 녹사자도 마찬가지겠죠? 꼬리 분리해 주시고요. 다리 전부 다 분해. 녹사자도 마찬가지로 목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완전 분해. 마개 파츠 전부 다 끼워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연장 기믹 통해서 내부 관절 앞으로 내어주시면 완성입니다. 자, 이제 이 친구들을 고라이온 본체에다가 알맞게 장착해서 팔을 내려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완성된 고라이온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렛츠 고 라이온! 이렇게 5대의 사자가 합체한 고라이온을 완성시켜봤습니다. 와, 야, 이 프로포션이 와 장난이 아닙니다. 야, 저는 진짜 생각도 못했거든요. 정말 파츠를 뺀 만큼의 합체한 모습 자체는 정말 멋있네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진짜 너무 멋있어 보입니다. 이야, 이 늠름한 얼굴 보이십니까? 근데 제가 원작을 봤는데 원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젊어 보이는 얼굴이 아니거든요. 약간 입술도 좀 도톰하게 나오고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천방지축의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슈퍼미니 프로로 나왔던 고라이온의 얼굴 같은 경우는 늠름한 청년의 얼굴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약간은 내가 알고 있던 고라이온의 얼굴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슴의 문양, 야, 진짜 이 문양이 진짜 멋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에 와서도 참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이렇게 가슴으로 이렇게 V자가 되는 이 모습과 빨간색,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 그리고 중앙에 노란색, 그리고 위쪽으로 해서 검은색 라인이, 야, 이게 무슨 왕가의 모습 같기도 하고 내가 정말 최고 혈통의 로봇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문양이기도 합니다. 예, 정말 멋있어요. 일단 크라운, 일단 왕관이잖아요. 백수왕, 백수왕 고라이온입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 나중에 살펴볼 십왕검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을 조금 의식해서 나타낸 그런 가슴 부분이 아닌가 라고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왼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녹사자입니다. 녹사자, 초록색의 사자죠. 그리고 오른팔 같은 경우는 이제 적사자, 붉은색 사자라는 뜻이죠. 결국 이 두 친구는 양쪽 팔이잖아요. 그래서 약간씩 닮을 줄 알았는데 녹사자는 조금 곡선의 모습이고 이제 적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직선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도 찾아보는 것도 은근히 또 재밌었고요. 복부 부분에 별 표시, 야, 이걸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고라이온을 합체했을 때 별표가 이렇게 뾰롱뾰롱뾰롱 하고서 이제 빛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약간 형상을 해놓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등 쪽을 보게 되면은 이제 약간씩 아쉬운 부분이 드러나게 되죠. 원래라면은 이제 흑사자의 다리가 접혀서 나와야 되는데 아예 그냥 파츠를 빼버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약간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날개 부분은 앞에서 봤을 때 전혀 위화감이 없을 정도로 꼿꼿하게 V자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일단은 전면에서 봤을 때는 참 만족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오른쪽 다리의 청사자입니다. 청사자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합체를 위해서 다수의 파츠가 교환된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당연히 황사자 같은 경우에도 얼굴과 양쪽 다리를 이렇게 분리를 해서 파츠로 교환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깔끔하게 나타낸 요소들 덕분에 합체가 됐을 때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도 나름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용서할 수 없는 부분, 허벅지의 골다공증입니다. 이거를 이제 골다공증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참 그래요. 이거는 진짜 저로서도 용납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충분히 막아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야, 이거는 좀 너무했다 싶어요. 자, 그럼 이어서 무장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무장 같은 경우에는 딱 이 포즈,
예, 국룰이죠. 이 포즈 안 취해주면은 고라이온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고라이온이 양손을 붙잡고 쫙 하고 펼치면은 무엇이 나옵니까? 바로 이것이 나옵니다. 이야, 이렇게 또 멋있을 수 없는 검, 10왕검 혹은 시왕검 혹은 대왕검 혹은 레이저 광선검으로 불렸던 시왕검입니다. 이제 발음을 편하기 위해서 10왕검이 아니라 시왕검으로 불리긴 하는데 확실히 시왕검 쪽이 훨씬 더 부르기는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시왕검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시왕검 같은 경우에는 이 블레이드 날 파츠 부분이 아예 그냥 메탈릭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시왕검의 덮개 부분 같은 경우는 십자가 표시와 함께 위쪽에 이제 왕관일까요? 별의 모습을 약간 형상화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꽤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붉은색 부분은 당연히 실인 것을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장비 같은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손잡이 부분에 조인트가 있고요. 이 조인트를 이렇게 적사자의 입을 벌리게 되면은 내부에 홈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홈 부분에다가 장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짜자잔 짠짠 탄 이렇게 딱 해주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시왕검을 잡고 있는 고라이온의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와우,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이야, 이게 바로 고라이온 아니겠습니까? 그죠? 나름 고라이온의 가동률이 굉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양손으로 잡고서 내려 쳐버리는 필살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번개 떨구기였던가요? 정확한 명칭이 잘 기억이 나진 않는데 어쨌든간 이렇게 포즈를 취한 다음에 단 한 방에 적을 썰어버렸던 그런 필살기가 기억이 나기도 하네요. 이거 로우 앵글에서 보니까 훨씬 더 멋있다라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네요. 이 제품 진짜 너무 아쉬운 게 베이스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뭔가의 베이스를 이렇게 딱 올려주고 싶어도 잡지를 못해요. 이거 진짜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액션 포즈는 정말 기깔나게 잘 잡히거든요. 이거 조금 아쉽습니다. 시왕검을 조금 더 멋있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좀 아쉬워요. 그리고 이번에는 시왕검이 있다면은 또 녹사자에게 쥐어줄 수 있는 무장이 따로 있었죠. 바로 요 친구입니다. 실드라고 불리우는 스페이스 커터입니다. 스페이스 커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색 분할이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모양 자체는 확실하게 내주고 있고요. 장비도 굉장히 깔끔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부 손잡이를 보시게 되면은 당연히 조인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 조인트 부분과 녹사자 입부분에 있는 조인트 부분에다가 장비를 시켜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스페이스 커터를 장비한 고라이온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 실드의 방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보았던 조인트의 방향을 바꿔주면 됩니다. 지금 이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팔의 바깥 부분으로 장비한 형태이고요. 조인트를 앞쪽으로 돌려주시게 되면은 정면으로 가다하는 형태로도 충분히 재현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취향껏 전방을 하시든 아니면 이제 옆으로 향하게 하시든 자유롭게 취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고라이온의 무장들을 살펴봤는데 원래는 이렇게 시왕검과 스페이스 커터, 실드만이 있는 게 정석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게 슈퍼미니 프라 오리지널인지 아니면 이제 작중에서 정말 등장했던 무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메카라이온들이 사용했던 무장들은 전부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무장들을 완전히 결합시켜서 하나의 무장, 메가 블래스터라는 무장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매뉴얼을 보게 되면은 메가 블래스터라고 하여금 무장들을 전부 다 결합을 시켜서 거대한 바주카의 모습을 완성시킬 수 있는데 자, 한번 이거를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메카라이온들의 무장을 전부 다 합체시켜본 메가 블러스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뭔가 형형색색하네요. 붉은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에다가 이제 밑에 검은색까지 하여금 굉장히 컬러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한번 고라이온에다가 한번 쥐어줘 보도록 할게요. 자, 뭐 쥐어주니까 이런 느낌으로 된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거의 뭐 오리지널 무장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박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약간 조잡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저는 잘 모르겠으니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자, 이번에는 고라이온의 가동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고라이온의 가동, 슈퍼미니 프로인데 굉장히 많이 움직입니다. 진짜 놀랬습니다. 그럼 목가동부터 천천히 보도록 하죠. 목가동 같은 경우는 내부의 볼관절을 통해서 크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부 볼관절이라 하더라도 크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당연히 위쪽으로도 크게 올려줄 수도 있고 아래쪽도 내부에 홈이 있기 때문에 크게 숙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도 충분히 재현을 시켜줄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어서 어깨도 보도록 합시다. 어깨도 상당히 놀랍습니다. 일단 자체 가동만으로도 90도로 크게 가동합니다. 이 어깨축 자체가 크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도 당연히 어깨가 크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축과 뿌리축을 같이 쓰면은 아예 그냥 쭉 하고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야,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또 빠뜨릴 수 없는 게 이 흑사자의 어깨 기믹인데, 흑사자의 어깨 기믹을 잡고 앞으로 빼주면은 내부가 약간 돌출이 됩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기울여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포인트죠. 와,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그리고 이 어깨 관절 자체도 축관절이기 때문에 나름 그래도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만 뒤쪽에 있는 날개가 걸릴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약간 조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팔로 내려오도록 합시다. 팔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있는 축 자체가 회전을 합니다. 이 부분도 놀라웠는데 이 위축 말고 아래축 또한 움직입니다. 야, 이거는 이제 가변 때도 사용되지만 가동에 있어서 이게 진짜 대단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중관절이기 때문에 하나, 둘로 하여금 약 90도 정도로 움직여줄 수 있는 팔꿈치 관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 같은 경우에는 축관절을 통해서 180도 회전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내부는 볼관절이 나오기는 합니다. 약간의 볼관절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 부분을 써서 어찌 가동을 한다면은 조금 많이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 볼관절 가동을 자제해 주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잘못하다가는 파손의 우려가 있으니까요. 이어서 상체 가동도 보도록 하죠. 상체 같은 경우에는 내부 볼관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볼관절을 쓰고 있기 때문에 크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방금 전처럼 이제 틱틱 하는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장갑 파츠가 돌릴 때마다 틱틱 하는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밑에 허리 관절 같은 경우에는 축관절로서 가동은 합니다만 그렇게 크게 가동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고관절. 고관절 부분은 축관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게 들어 올려줄 수 있어요. 와우! 여기다 모자라 당연히 축관절이고 외부 관절도 당연히 있기 때문에 옆으로도 크게 움직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뒤쪽으로도 충분히 뒤로 뻗어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이 부분은 정말 합격점이죠. 그리고 당연히 허벅지 관절 완전히 돌아가는 것 볼 수가 있겠고요. 무릎 관절 같은 경우에는 흑사자의 다리가 1차적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황사자와 청사자 내부에 들어가 있는 연결 조인트가 함께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완벽하게 굽혀지고 있는 무릎 관절 확인하실 수 있고요. 관절 강도도 굉장히 짱짱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이렇다 할 만한 낙지 포인트가 없습니다. 흐물흐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적어요. 자, 그리고 발목 부분도 한번 봐야겠죠. 발목 가동 같은 경우는 야, 여기도 이런 기믹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굉장한 기믹 하나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이 뒤쪽에 있는 발목 자체를 잡고 아래로 내려주게 되면 연장 기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장 기믹을 통해서 발을 굉장히 크게 가동시켜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기믹을 쓰게 되면은 위쪽으로도 크게 올려줄 수 있고 아래쪽으로는 뭐 당연하게 변형 기믹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야, 이 발목 가동, 이 현란한 발목 가동 보십시오.
자, 이렇게 양쪽 모두 다 내려줬는데 이걸 이렇게 딱 써서 발목 가동을 최대한 양쪽으로 접지를 시켜서 해주면은 보이시나요? 네, 양쪽으로 최대한 허벅지를 벌려서 접지를 하여도 완벽하게 접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머리 부분과 뒤쪽에 있는 이 핀 부분으로 이제 접지를 하는 형태인데, 야, 진짜 놀랍습니다. 야, 진짜 가동성 하나만큼은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슈퍼미니 프라 백수왕 고라이온을 살펴보았는데요. 과거 국내에서는 골라이온, 볼트론이라는 이름으로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비디오로 보았던 터라 골라이온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었고, 로봇의 모습 또한 이런 모습이었지 라는 정도의 추억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고라이온에 대한 추억이 많으신 팬분들이 한번 접해보시면 그렇지 그렇지 하며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추억을 되돌려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다만 프라모델로서 발매했던 이 고라이온은 프라모델로 나왔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원작과 동일한 합체 방식을 따라가게 되면 파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고, 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많이 남아버리는 루즈 파츠 등은 아쉬울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고라이온으로서 합체했을 때의 박력은 다른 슈퍼미니 프라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라비였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